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재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영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영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모두 무탈하십니까? 흔히 시정 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 합니다. 준비하는 의원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양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본 의원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니까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라 응원드리며 바로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먼저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5월 3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입니다. 참 화가 나는 것이요. 목동 1, 2, 3단지와 유사하게 조건이 부기된 지역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서울시 태도입니다. 이미 목동 1, 2, 3단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기된 곳이 없다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종세분화 심의 당시 서울시가 3번이나 건의를 해서 2종으로 구분된 사안이에요. 시장님 공약으로 약속하신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이 주민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고요. 시 도시관리계획 원칙상 조건 없는 종상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립 시에 종상향하는 조건으로 결정했던 건데요. 현재 이 양천구의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구청장님이 아주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대로 공원화 구간과 안양천을 연계하는 녹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최근에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대안이 마련돼서 제출이 되면 금년 내에 어떻게든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추진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꼼짝을 안 하고 다른 단지들은 재건축을 향해 달려나가고 1, 2, 3단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천구청에서 제안한 공공보행통로, 지금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의견 수렴 중이십니다. 주민투표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서울시하고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모든 걸 보고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의됐다고 아직 보고받으신 적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따로 이건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공개공지라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타 단지보다 폭언이 넓은 1단지 같은 경우 이미 벌써 불만이 나오고 있으시고요. 그동안 이 종상향과 전혀 관계없어서 거론이 안 됐던 4단지도 같이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글부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상향이 아니라 종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3종을 받았어야 되는 곳인데 2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향이 아니라 환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6천 명 가까운 주민들께서 청원도 하셨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재건축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구단위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 추운 날 또 그 더운 날 생계를 진짜 포기하면서까지 시위하셨던 우리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시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구 단위 변경이라도 좀 최대한 서둘러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며칠 전 서북부 연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를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님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어요. 본의원은 이 메시지에서 어떤 시장님의 다짐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 변함 없으신 거죠? 네, 혹시 목동선 강북 횡단선도 신분당선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저는 뭐 경전철 사업 전체에 대해서 누차 이 자리에서 제 의지를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10여 년 전에 경전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게 접니다. 그거를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몇 년 동안을 뭐 철회 내지는 보류 상태로 방치해 두시다가 이제 또 갑자기 되살려 내시는 바람에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낭비된 셈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답답한 것은 이른바 이제 예타, 이 경제성 분석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노선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목동선이라든가 강북 횡단선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울시가 그 수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참 난감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교통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교통복지의 정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다짐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돌리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틀 전인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재정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다던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경전철을 비롯한 많은 재정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겠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축소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정파적인 답변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다는 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짠돌이 경영을 좀 하자, 나라 살림을 좀 짜게 하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보니 재정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이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지금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 문제는 뭐 1년 전에 시작된 문제도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의 1,000만 인구가 교통 사각지대 때문에 느끼는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 사업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그 승객들의 이용료를 받아가면서 사실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 사업은 원래 지금 속성 자체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소극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그때 중앙정부와 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그 정책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경전철 사업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갖고 있다고 밝히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3050 진입했고 코로나 방어를 위해서 운영했던 국정을 방만하다 표현을 하시는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26,000여 세대가 5만 세대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목동선, 강북 횡단선이 광역 교통 대책으로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분당선에 보여주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다짐을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에도 가져주시길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경전철 예타 관련 서울시와 기재부의 수발신 공문 일체를 요청했었습니다. 더불어 경전철 예타 관련해 서울시의 대정부, 즉 기재부와 협의를 했거나 요청한 사항 또는 진행 결과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건 서울시에서 경전철 예타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어요. 근데 뭐 부서가 자료 제출을 안 하니 시장님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요. 시장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어요? 뭐 지금 꼭 집어서 목동선이나 지금 의원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아무래도 목동선일 테니까 한 노선에 대해서만 뭐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도 이런 그 예타 경제성 분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던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과거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내용의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그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는 음으로 양으로 기재부에서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셨으면 좀 주시지.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질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필요시 목동 지하차도 재추진 가능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요 솔직히 이 답변 보고 조금 속된 표현으로 딱 했습니다. 제가 지금 7천억 원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을 했는지 정말 좀 이해가 불가인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 지역의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해주고 계시다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조선일보는 신정 차량 기지 안 옮긴다, 수서처럼 덮개 씌워 개발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덮개 씌워 개발하는 걸 입체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복개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시는 자료만 제출했을 뿐이고 조선일보가 자의적 해석을 담아 기사를 낸 거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약 한 달 뒤 국민의힘 양천갑 지역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의원께서 헬로티비 뉴스 양천방송에서 조선일보 기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님과 논의가 됐다고 할 뿐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조 의원님과 복합개발로 논의가 되신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의 일인데요. 벌써 제가 기억이 정확히 시점이 생각이 안 나는데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방문할 때 그 자리에 조수진 의원님이 동석을 하고 계셨고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입체 개발, 그러니까 덮개를 씌워서 입체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또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주변 상황은 어떨까,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현장을 방문했던 건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조수진 의원님과 그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나눴었고요.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시장님도 이제 하셨어요. 예? 시장님도 하셨어요.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제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자꾸 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구청장 후보면 구청장 후보들이 전부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 이전은 받는 데가 있어야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강서구가 됐든 부천 쪽이 됐든 어디에 받아야 이전을 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받겠다는 데가 없는 겁니다. 받겠다는 데가 없는데 자꾸 이전하겠다는 걸 공약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심정에 그때 그 현장을 방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형태의 선거가 됐든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받겠다는 곳 없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민들께 헛된 희망을 심어드려서 한마디로 희망 고문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때 그 입체 개발 덮개를 씌워서 복개를 해서 필요한 뭐 아파트도 좀 넣고 상업시설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논의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시장이 돼서 파리로 출장을 갔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리브고슈라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 위를 덮어서 개발한 사례를 보고 정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거의 없고요. 근처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아주 멋진 공간, 조용하게 뭐 소음을 생각을 했는데 소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울에 차량 기지가 몇 군데 있는데 가능한 곳을 주민들과 협의만 잘 된다면 가능한 곳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변모시켜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왔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또 출마하는 분들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정 질문한 내용이 잘 보도가 돼서 오세훈 시장은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이 이전에 결정적인 장애 사유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안까지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목동 주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 생각이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조선일보 보도가 나고 나서 시청에서 이상하게 반박 보도를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올해만 한번 봤어요. 1월부터 8월 9일까지 68건의 해명 자료 내지 설명 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근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조 의원님께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했던 건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 중간에 나오셨듯이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예,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고요. 사실 광명 쪽에서 이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 목동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저희가 워낙 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특구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 광명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 포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반박 보도가 왜 없었지라는 궁금증은 지금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저것도 사실 오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연히 저 자료를 확인하게 됐는데 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사실 좀 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현 방안 찾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저거 업무 지시하신 기억은 나십니까? 네. 그럼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검토한 건 사실이네요. 근데 저 자료를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라기보다도 이제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검토하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민들하고 약속하신 게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애써주셔라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은 못 드리겠네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시장님,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일이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5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좀 기간이 짧긴 했지만 고민할, 그래도 답변을 좀 대략이라도 좀 해주시죠. 예. 뭐 이 질문 목록에 이걸 들어있는 걸 보고 오늘은 저희 서울시의 리모델링에 관한 생각을 그걸 추진하는 단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 솔직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좀 우려하는 편입니다. 사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동네에서 리모델링을 고려하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이 됐다면 요건을 잘 맞추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돼서 뭐 한 10년, 15년, 20년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거는 좀 당장 불편하시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혹은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 증식이나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단지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리모델링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은 전임 시장님 시절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입장이었던 게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당연히 해줄 만한 단지도 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안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가자라는 수요가 늘어났고 실제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때 검토를 시작했던 단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혁을 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제가 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뭐 1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그 수요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일단 전제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고려하신다 하더라도 지어진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허무십니다. 요즘에 리모델링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뼈대만 남기고 다 허물어요. 이주를 하십니다. 거의 재건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뼈대까지도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지하로 파들어가요. 그래서 뼈대를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주로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에 지하로 심지어는 6층까지 파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남겨두고 건물을 위에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하를 파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리모델링을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리모델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직 증축 같은 경우의 리모델링을 보면 아찔아찔해요. 계획만 들어도 저게 공법상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거를 잘 아는 서울시가 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활발하게 모아타운 사업까지 포함해서 매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인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나 자원 낭비 측면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정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덜 하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실무부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무부서가 완전히 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보완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속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아마 짐작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이 이게 참 좋네요.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찬찬하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시장님 제 5분 발언 잘 안 들으셨네요. 안전에 문제 없다고 제가 5분 발언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실 지난 도공이 심의에서도 제가 어떤 심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건축은 아닐까요? 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도 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화에 오류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재건축 축소해서 지금 정권 바뀌었으면 재건축으로 넘어가야죠. 리모델링 여전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뼈대까지 치운다고, 아니 그러니까 헐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뼈대라 하시면 아마 내력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 내력벽 철거할 수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저는 오늘 시장님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듣고 싶었는데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2003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조건부 가결 이후 2009년 3월 시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여전히 향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6일 시민언론 덕탐사에서 삼부토건 조나무가들 충격 폭로라며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의 노른자 땅 몰아준 1조 원대 헌인마을 환지 개발 최은순 사업이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그 직후 시장님께서 더 탐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왜 하셨어요? 터무니없으니까요. 터무니없어서요? 그냥 그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방향이 좀 이상하게 엉뚱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더 탐사 측은 시장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방송 내용이 21년 3월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저도 그러고 있는데 시장님 부임 4개월 후, 즉 21년 8월에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부당한 내용으로 된 것이고 부작용이 있으니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게 방송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쪽의 주장이신데 지금 연속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09년 3월 19일 헌인마을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라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되시니까 약 한 12년 만인 것 같아요. 21년 8월 27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결과적으로 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인해서 그동안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거주하셨던 다수의 조합원들이 신청할 환지가 없어졌어요. 서울시는 환지를 잘해서 개발하라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드린 건데 실시계획 변경 인가 때는 조합원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이건 당초의 구역 지정 취지와 아주 반하는 모순된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원래 국장 전결 사항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가처분 신청하는 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터무니없는 걸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처분 신청하라고 지시는 했죠.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서 요거는 좀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대충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할 때 보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모르신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 제2부 시장님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마 균형발전본부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예, 헌인교회 먼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중에 헌인교회가 있어요. 네. 1965년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헌인마을에 약 2,6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의 토지와 500평이 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헌인마을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며 목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이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에 있던 헌인교회를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환지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지 예정지 지정 모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쨌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실시 계획에 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결과적으로는 헌인교회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회 재산권을 침범당했을 뿐 아니라 60년 넘게 마을과 함께한 역사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항소 중이라고 하시니 다음 판결을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헌인교회 판결은 서울시가 승인한 실시계획 이 변경 인가로 인해서 야기가 된 겁니다. 이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을 제가 이걸 시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에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21년 8월 27일인가 9일인가 해준 걸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한 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더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2003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헌인마을을 민간이 토지 소유자가 중심이 되는 민간이 주축이 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요. 2003년도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을 1종 전용 주거지역 또는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줬습니다. 그 2003년도에 이미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는 그 도시개발 사업의 조건에 맞춰서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조합 총회를 거쳐가지고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변경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다음 자료에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더 잘 들여다봤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 안 느끼십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와 지금 실시계획 변경 인가할 때의 취지가 상반이 돼서 지금 민영사상 분쟁에 휘말려서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민간 주도로 하는 건 그건 당연히 문제 없는 거 알죠. 근데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인해서 지금 수년 동안 마을을 지켜오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 파장도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최은순 씨 이름도 지금 또 저기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시니 제가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하고 실시계획 재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본 의원이 이 헌인마을 민원을 받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환지 사업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취지 좋죠. 근데 다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됐을 당시에 서울시가 제출된 서류만 좀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조합원 구성 등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서울시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3,000여 평의 2종 지역이 있어요. 8,000평의 1종이 있습니다. 23,000이 8,000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헌인마을은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파악을 못했냐는 말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 할지라도 신청 당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하고 실시계획 재수립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의신탁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 과정, 효과,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불순한 의도를 담은 정책이 남발되면 추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9일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과 서상열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를 혁신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물론 개발 결과 역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가 과정 중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집행 과정을 잘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사례를 논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공공용지를 짬짬이 취득했다는 부산의 LCT, 통장 잔고 조작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제안도 하고 시행과 분양도 하고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공지구라는 사례도 있어서 관련해서 저도 좀 논해볼까 살짝 고민을 했지만 이곳은 서울시의회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곳이니 서울시민께서 제기한 헌인마을을 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두 분이 논하신 기준에 근거해 헌인마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연동 사업을 향해 서울시는 제도를 완비해놨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헌인마을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서울시의 적정한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고소하십시오. 누구를요? 누가 됐든 제가요? 지금 의심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고소를 합니까? 고소하세요. 아니 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시고요. 예,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제안해 해주세요. 주셨으니. 네. 뭐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감사원 감사 요청하세요. 시장님, 시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의심한다 그러시면 지금 그동안 한 시정 질문한 모든 의원들이 다 의심해서 질문한 겁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최재란 의원님 답지 않게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아,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와 행정 원칙 세운 걸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아주 사악한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헌인마을은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조합원이 불리한 인가를 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시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 대신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비춰볼 때 헌인마을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무능한 행정일까요? 사악한 행정일까요? 한번 따져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 주시기는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전결사항이 본부장 전결사항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보고를 안 제가 하도록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게 무능한 걸까요? 사악한 걸까요?를 물어본 겁니다. 그게 손해를 볼지 안 볼지는 따져봐야 알지요. 조합원들이 환지를 못 받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헌인마을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한 이유는 차후 헌인마을과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에게 고소하라 그러시는데 전에 듣기로는 헌인마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조합원들께서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쪽에서 고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을 시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거론됐지만 한강 그레이트 사업 중 서울링에 대해서만 저는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링이 가칭이었던 기억이에요. 서울링이라고 했다가 서울아이라고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대관람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네요. 시장님 혹시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명칭 아직 안 제가 정해졌다. 우리 직원들에게는 서울링이라는 용어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달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유명사처럼 돼버려서 저도 편의상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하모니가 될지 서울 원이 될지 뭐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월경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제한이 있게 되면 골격이 정해지겠죠. 골격이 정해지면 아마 이름도 그때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래공간 기획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저번에 글로벌 예술성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선 디자인 후 사업 계획이라고 써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기조 때문에 아마 조감도 정치를 하신다는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님 어떤 철학으로 선 디자인 후 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철학을 갖게 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건가요? 이게 서울시의 기조 아닙니까? 선 디자인 후 사업 계획. 이게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죠. 예, 뭐 본 의원도 서울의 세계인의 사랑을 경위를 받는 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가실 텐데 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작년 여름인가요? 제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잖아요. 거기서 테임즈 강변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대관람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관광객 모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당시에 함께 그 자리를 방문했던 출장을 동행했던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보도가 됐고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슬그머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걸 갖다 놓는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는 형태의 저런 매끈한 최신 과학기술이 동원된 구조물로, 매력적인 형태의 구조물로 구상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구현이 가능하다, 안전하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정해진 게 원 형태의, 둥근 형태의 매끈한 형태의 관람차, 저 안에는 관람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선 디자인, 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흘러갔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런 모양을 구상했던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본 의원도 세계인의 명소의 사랑을 받는 명소 탄생 환영하고 기대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오늘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거론됐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랜드마크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편의상 저거를 랜드마크라고 언론에서 쓰지만 저거를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랜드마크는 말하자면 공공에서 서울시나 정부가 이걸 지금부터 랜드마크로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혹은 서울 시민들이 저 건물을 보면 서울시가 생각이 난다. 저 조형물을 보면 서울시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될 때 그게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저 구조물, 저 그림을, 사진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정도면 저거를 보는 순간 서울을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위치도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다가 또 출국할 때 나가면서 보고 서울을 기억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크기나 기능이나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걸 보고 아마 랜드마크가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대부분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게 그러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랜드마크는 뭐 어떤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보고 특정 장소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표성이 생겼을 때 대표성?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대표성을 말씀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과거에 건축이 돼서 현재 칭송받고 있는 대부분의 랜드마크는 그 시대의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뭐 현대는 관점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랜드마크에 스토리가 담기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곳 이게 바로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 라든가 이런 기능 처음이야 라든가 지금 이런 혁신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준비한 대관람차라고 지칭할게요. 예, 과연 혁신적일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대관람차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먼저 시카고 대관람차를 보겠습니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대관람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두바이 250m 높이로 현존하는 가장 큰 대관람차죠. 천년이면 설계 공모 당선작 서울의 고리는 법적 문제가 있으니 거론 않겠고요. 중국 생명의 고리 디자인 및 컨셉 면에서 서울림과 거의 흡사해 카피캣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2000년 당시에는 이 천년의 문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왜 서울림 다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냐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의원님 때. 그래서 요거는 그 질문과 답변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세계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대 높이도 아니고 디자인이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아무리 민자 사업이라고 해도 4천억 사업인데 뭐 아까 파일 박는 것만도 900억 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기본 계획서부터 좀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이용균 의원님도 그렇고 또 최재란 의원님도 그렇고 애정을 담은 비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접근성이나 혹은 뭐 랜드마크성이나 부족하다면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강연을 꽤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저걸 보시면 굉장히들 기대감을 표시하십니다. 어떨 때는 탄성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을 피부로 접할 때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성공시키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미리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잘 진행시켜서 성공하는 사업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제대로 들었는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이용균 의원님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중에 그 접근성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지하철 유치 혹시 거론하셨습니까? 제가 놓친 거 거론하신 거 맞으세요? 제가 오늘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은 물레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하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접근성이 물레동이 더 용이하다는데 그때도 직원이 설명하러 와서 의원님 이렇게 하다 안 되면은 그쪽에 지하철 하나 유치하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유치가 어느 세월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시장님 지하철 유치 얘기를 또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유치가 아니라 아까 대화를 안 들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예. 뭐 좀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네요. 한 개는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으십니다. 네. 사진은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입니다. 흔하지 않은 사연을 가진 아저씨와 외로운 옆집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소녀는 돈이 없을 때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깁니다. 전날은 MP3를 맡기고 있네요. 전당포는 얼마의 세월이 지났건 맡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추억과 꿈을 저당 잡히는 아픔의 장소인 동시에 신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많은 내용 중에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 모두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약속이 전당포 영수증보다 가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누리집 첫 화면에 있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의 공약 이행 현황이 이행된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날 되십시오.